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 제미나이와 함께하는 글쓰기 마법 슬라이드인데요. 네. 이걸 보면서 제미나이라는 도구가 글쓰기, 특히 이메일 작성이나 보고서 구성 같은 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뭐랄까, 개인 글쓰기 조수를 두는 느낌일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슬라이드 3 시작 멘트. 자, 슬라이드 3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세 가지 핵심 글쓰기 마법이 딱 나와 있습니다. 네. 이메일 자동화, 보고서 구조 설계, 그리고 블로그 컨텐츠 생성. 맞아요. 이 세 가지가 제미나이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 첫 번째 마법부터 한번 자세히 보죠. 슬라이드 3 설명, 마법 1, 이메일 자동화. 첫 번째 마법, 바로 이메일 자동화입니다. 슬라이드 보니까 상황만 알려주면 제미나이가 전문가 수준의 이메일을 딱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네. 매일 이메일 답장하는 시간, 이거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A 프로젝트 제안 왔는데 내부 서정으로 좀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네. 시간 절약. 그게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봐야 할 게 단순히 속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 속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비즈니스 이메일은 아시겠지만 톤, 어휘 선택, 전문성 유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잘못 쓰면 큰일 나죠. 맞아요. 특히 좀 민감한 상황,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울 때 있잖아요. 아, 있죠. 그럴 때 제미나이는 상대적으로 좀 중립적이고 정제된 언어로 초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거 흥미로운데요. 감정적인 실수를 줄여서 오해를 막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상황만 알려주면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가 얼마나 자세히 어떤 맥락을 줘야 진짜 프로페셔널한 이메일이 나올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혹시 잘못 이해해서 좀 어색하거나 아예 부적절한 내용이 나오진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사용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제미나이는 결국 사용자가 준 정보를 가지고 작동하니까요. 네. 그 정보의 질, 구체성이 결과물의 수준을 결정해요. 그냥 거절 메일 써줘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네네. A 프로젝트 제안에 대해 우리 팀 현재 업무량과 자원 문제로 참여 어렵다. 명확히 밝혀줘. 근데 제안은 고맙고 나중에 다른 기회에 협력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의사도 포함해서 정중하게 써줘. 이런 식으로요. 아하. 배경, 핵심 메시지, 원하는 톤의 내면까지 딱 명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잘 줘야 한다. 맞습니다. 특히 외국어 이메일이나 되게 격식 차려야 하는 이메일 쓸 때는 진짜 도움 될 것 같긴 한데 결국 사용자의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능력 이게 중요해지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AI가 만든 초안을 그냥 그대로 복붙하면 안 되고, 아, 그럼요. 당연히 검토해야죠. 네, 반드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AI가 문맥 이해하려고 애쓰긴 하지만 그 인간관계의 미묘한 거 있잖아요. 네, 뉘앙스 같은 거. 네, 그런 거나 특정 상황의 복잡성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긴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AI 제안은 초안으로만 보고 자기 판단이랑 목소리를 더해서 최종 완성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은 아끼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명심해야겠네요. 슬라이드 3 설명, 마법 2, 보고서 구조 설계. 자, 이메일 다음으로 슬라이드 3의 두 번째 마법, 보고서 구조 설계로 넘어가 보죠. 네. 복잡한 보고서나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 체계적인 목차를 만들어준다. 이 기능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글쓰기, 특히 보고서 쓸 때 제일 먼저 딱 막히는 게 이 구조 잡기 같아요. 아, 맞아요. 백지 앞에서 막막하죠.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뭐부터 써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을지 진짜 막막할 때 많잖아요. 그쵸. 보고서는 설득력이 중요한데 그게 내용의 깊이만큼이나 구조의 논리성에 달려 있거든요. 아무리 자료 좋고 분석 잘해도 막 뒤죽박죽 나열돼 있거나 흐름이 이상하면 독자는 핵심 파악도 어렵고 그냥 지쳐버려요. 네, 읽기 싫어지죠. 맞아요. 잘 짜인 구조는 독자가 이해하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주장의 설득력을 확 높여주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럼 그래미니가 이 구조 설계를 돕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제목만 쭉 나열해주는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예를 들어서 3분기 마케팅 성과 보고서 목차 따달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목차 말고 데이터 종류나 분석 목표에 맞춰서
더 효과적인 구조를 제안해 줄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제미나이가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으니까 다양한 보고서 구조 패턴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용자가 보고서 목적, 핵심 내용, 예상 독자 이런 정보를 주면 그냥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틀 말고요. 네네. 좀 더 구체적인 분석 프레임워크, 예를 들면 스왓 분석이나 5 forces 모델 같은 거요. 이런 걸 적용한 목차나 아니면 데이터 기반의 논리적인 흐름, 뭐 예를 들어 현황 분석하고 문제점 뽑고 해결 방안 제시하고 기대 효과 보여주고 이런 식의 구조를 제안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 특정 프레임워크까지 제안해 준다면 그건 진짜 강력한데요? 보고서 많이 안 써갔거나 좀 새로운 유형 보고서 써야 할 때 엄청 도움되겠어요. 그렇죠. 그 뼈대 세우는 시간 줄이고 내용 채우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복잡한 정보를 딱 조직화하고 논리적인 순서 정하는 거, 그 인지적인 부담을 꽤 덜어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AI가 제안한 구조가 항상 베스트는 아닐 수 있다는 거. 아, 그렇죠. 만능은 아니니까. 네. 보고서의 최종 목표랑 핵심 메시지에 제일 잘 맞는지는 결국 작성자가 판단해야 해요. AI 제안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필요하면 고치거나 다른 구조랑 합쳐서 최적의 틀을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뭐랄까, 재민이는 유능한 건축 설계 보조원일 순 있어도 최종 설계 결정은 건축가인 사용자 몫인 거죠. 비유가 딱 맞네요. 설계 보조원. 좋습니다. 슬라이드 8 전환 멘트. 자, 지금까지 제미나이가 업무 생산성이랑 직결되는 이메일 작성, 그리고 보고서 구조 설계에서 어떻게 도움 줄 수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이제 슬라이드 8로 넘어가서 조금 더 창의적인 영역이죠. 블로그 콘텐츠 제작. 여기서는 제미나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마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드 8 설명 마법 3. 블로그 콘텐츠 공장 제미나이. 슬라이드 8에서는 제미나이를 블로그 콘텐츠 공장처럼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재밌는 표현인데요. 구체적인 기능 3가지가 나와요. 첫째, 무한 아이디어 뱅크. 네. 이거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글감 고갈, 그 공포, 이걸 해결해 준대요. 원하는 주제 넣으면 관련된 신선한 아이디어를 계속 준다고? 콘텐츠 제작의 시작은 진짜 아이디어 발상이잖아요. 독자 흥미도 끌어야 하고 내 전문성이나 개성도 보여줘야 하고 그런 참신한 주제 계속 찾아내는 게 사실 시간과 노력이 꽤 들죠. 네, 힘들죠. 제미나이가 관련 트렌드나 키워드 분석 같은 걸 기반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아이디어를 막 던져주면 콘텐츠 기획 단계의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작가는 아이디어 찾는 시간 아껴서 그 에너지를 콘텐츠 질 높이는 데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은 매력적인 제목과 흥미로운 도입부 생성이네요. 온라인에서는 특히 제목이랑 첫 문장이 거의 전부잖아요. 맞아요. 클릭을 부르는 제목. 네,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 일단 눈길을 끌고 클릭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제미나이가 이런 걸 도와주면 콘텐츠 첫인상을 확실히 좋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낚시성 제목 말고요. 내용 핵심을 담으면서도 호기심을 딱 자극하는 제목, 그리고 글을 계속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도입부. 이게 성공에 진짜 결정적이죠. 네. 제미나가 성공한 컨텐츠들 패턴 학습해서 효과적인 제목 스타일이나 도입부 문장 구조 같은 걸 제안해 줄 수 있다면 글쓰기 초보나 좀 감각적인 문장 쓰기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진짜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능은 SEO 최적화. 아무리 글 잘 써도 검색이 안 되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못 보면 의미 없죠. 네. 검색 엔진 최적화, SEO가 많은 블로거들 고민거리인데 제미나가 컨텐츠 주제에 맞는 효과적인 키워드 추천해주고 어쩌면 제목이나 본문에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까지 알려준다면 검색 노출 늘리는데 실질적인 도움 받을 수 있겠어요. 네, SEO는 컨텐츠 도달 범위 넓히고 잠재 독자 만나는데 정말 필수적인 전략이죠. 관련성 높고 검색량도 어느 정도 되는 키워드 찾는 거, 그리고 그 키워드를 글에 막 어색하지 않게 녹여내는 거, 이게 다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네네. 제미나가 이걸 자동화하거나 좀 도와준다면 SEO 전문가 아니더라도 검색 친화적인 컨텐츠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아이디어 발상, 독자 유인, 검색 노출까지 컨텐츠 마케팅 핵심 3단계를 다 지원한다는 게 흥미롭네요. 들어보니까 진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매력적이겠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I 제안을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봐야겠죠. 물론이죠. 특히 창의성이 중요한 블로그 글인데 AI가 준 아이디어나 문장이 너무 좀 평범하거나 다른 글이랑 비슷해질 위험은 없을까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특히 블로그처럼 개성, 독창성이 생명인 영역에서는 AI 제안을 더 신중하게 써야 해요. AI는 기본적으로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확률 높은,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어디서 본 듯한 뻔한 아이디어나 상투적인 표현을 제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따라서 AI 제안은 영감을 얻거나 초안 잡는 용도로는 좋지만 반드시 자신만의 관점, 경험, 목소리를 더해서 독창적인 콘텐츠로 재창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I를 콘텐츠 공장으로 쓰기보다는 뭐랄까 아이디어 파트너, 나 초안 작성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편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네, AI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군요. 슬라이드 10 전환 멘트. 자, 이렇게 이메일, 보고서, 블로그 콘텐츠 작성에 대한 제미나이의 지원 기능을 봤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10을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글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보너스 마법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추가 기능들이 있는지 마저 보죠. 슬라이드 10 설명, 만능 교정 앤드 요약 전문가. 슬라이드 10 제목이 만능 교정 앤드 요약 전문가네요. 글쓰기 마무리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기능들 같아요. 첫 번째로 전문가 교정. 네, 단순히 오탈자나 맞춤법 오류 잡는 걸 넘어서 문법이나 문맥상 어색한 부분까지 교정해준다고. 글 다 쓰고 나서 퇴고하는 거, 이거 사실 생각보다 되게 힘든 작업인데 이걸 도와준다니 솔깃하네요. 글의 신뢰도라는 게 내용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완결성도 중요하거든요. 오탈자 자꾸 나거나 문법 틀리면 독자 입장에서는 글쓴이가 좀 꼼꼼하지 못하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고, 심하면 내용 전달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맞아요. 특히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더 그렇죠. 네, 제미나이 교정 기능이 단순 맞춤법 검사기 이상으로 문맥 속에서 단어가 적절한지, 문장 구조가 자연스러운지까지 판단해서 제안해준다면 글의 품질 높이는데 아주 유용할 겁니다. 두 번째 보너스 마법은 핵심 요약 기능입니다. 긴 보고서나 뉴스 기사처럼 긴 글을 빨리 파악해야 할 때 핵심 내용을 몇 줄로 딱 요약해 준다는 건데요. 아,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진짜 필요한 기능 같아요. 맞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고 전달하는 능력.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필수 역량 중 하나죠. 긴 글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게 뽑아내는 거. 이게 생각보다 고도의 독해력과 요약 능력이 필요해요. 네네. 제미나이가 이걸 도와주면 연구자료 검토할 때나 경쟁사 동향 분석할 때, 뉴스 클리핑할 때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시간과 노력을 엄청 아낄 수 있죠. 요약된 내용 보고 더 깊게 팔 부분 정하는 데도 도움될 거고요. 마지막 보너스 마법은 완성도 향상. 슬라이드에는 글쓰기의 마지막 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앞서 나온 교정이나 요약이랑은 좀 다른 건가 봐요. 구체적으로 뭘 개선해 준다는 걸까요? 완성도 향상, 이게 좀 포괄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아마도 글의 전반적인 품질이나 세련미를 높이는 작업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세련미. 네, 예를 들면 문장끼리 연결을 좀 더 매끄럽게 한다거나 자꾸 반복되는 표현이 있으면 좀 더 다양한 어휘로 바꿔준다거나 글 전체 톤 앤 매너를 일관성 있게 조절해주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한 문장을 좀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다듬어주는 작업 같은 거요. 어떻게 보면 글의 스타일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글쓰기 마지막 단계에서 부담을 줄여주고 결과물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완성도라는 기준이 좀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뭐가 더 좋고 나락이 애매할 때도 있으니까. 네, AI가 제안하는 개선이 항상 글쓴이 의도나 글의 목적에 딱 맞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제안 내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종 결정은 글쓴이가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제미나이와 함께하는 글쓰기 마법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메일 자동화부터 보고서 구조 설계, 블로그 콘텐츠 생성, 그리고 마지막 교정, 요약, 완성도 향상 기능까지 제미나이가 글쓰기의 정말 다양한 단계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아이디어 구상부터 최종 퇴고까지 진짜 글쓰기 전 과정에 걸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확실히 제미나이 같은 AI 도구들은 글쓰기의 효율성을 정말 극대화할 잠재력이 있어요. 반복적이거나 좀 구조적인 작업 부담을 덜어줘서 사용자가 좀 더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내용 구상에 집중하게 도울 수 있죠. 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런 도구들이 과연 우리의 글쓰기 방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점입니다. 아, 효율성과 편리함 그 이면에 있을 영향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어떤 점을 좀 특히 주목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구조 설계나 초안 작성을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 논리적인 구조를 짜거나 처음부터 글을 쭉 구성해 나가는 능력이 좀 약화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AI가 제안하는 그 표준적인 표현이나 구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만의 독특한 문체나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개발하는 데 소홀해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AI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활용해서 내 능력을 보완하고 확장할 거냐 이거죠. 단순히 AI한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AI를 파트너로 삼아서 내 글쓰기 역량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제미나이가 초안 써준 시간 동안 그 내용을 더 깊이 분석하거나 나만의 독창적인 관점을 추가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죠. 네네. AI가 제안한 구조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논거나 참신한 사례를 보강할 수도 있고요. 즉 AI를 통해 얻은 효율성을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데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아, 생각의 깊이?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어요. AI가 쓴 글이 막 보편화되는 미래에는 과연 인간의 글쓰기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가치는 뭘까? 좋은 글이란 뭘까? 작가의 역할은 또 어떻게 바뀔까? 와...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글쓰기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점을 좀 경계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고유의 역할이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도니가 여러분의 글쓰기에 좋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션 예고, 슬라이드 12 기반.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제4강 창의력 무한 확장, 이걸 주제로 탐구를 이어갈 겁니다. 슬라이드 12에서 예고하듯이 수엇 분석이나 마케팅 문구 제작, 심지어 스토리텔링 같은 더 창의적인 작업에 제미나이를 어떻게 브레인스토밍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